안녕하세요. 대기업 이세훈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로봇주들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자, 로브로보의 어떤 주가의 흐름과 오늘의 상승의 이유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로봇주들이 강하게 좀 상승 흐름들을 장 초반에 보였던 모습인데 다소 아쉽게 좀 되밀리는 종목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있었죠. 다만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좀 강한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 로봇주들의 어떤 상승의 이유들이 각기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관련 이슈들 또 일론 머스크 관련 이슈들을 재료 삼아서 다수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제 상한가를 갔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EQ셀의 최대 주지에 오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딱히 로봇 이슈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은 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개별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된 건 없었습니다.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RS 오토메이션과 시메스 정도만 트럼프 관련 이슈와 머스크 관련 이슈를 부각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상승했었던 모습이고 그만큼 이제 증시 자체가 최근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트럼프나 또는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오늘 로봇주들의 어떤 강세 흐름들 속에서 그나마 로보로보가 상승률 탑3 안에는 좀 들었다라는 부분들을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향후 또 추가적인 어떤 로봇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을 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어떤 트럼프 또는 일론 머스크 관련주로 엮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나온 내용이죠. 이전에 알려졌던 내용이기는 한데 현대차의 어떤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계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리조트를 경호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로봇 산업은 트럼프 이런 이제 공식이 이제 맞춰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과거의 어떤 발언들까지 지금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선 이전, 미국의 어떤 대선 이전에 2024년 10월 29일에 사우디의 어떤 리야드에서 열렸던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행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상 대담자로 깜짝 등장해서 AI의 발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인류 위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발언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류의 어떤 인구 붕괴, 세계의 어떤 인구 붕괴를 좀 우려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도 냈고 또 이제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출산율대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현재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발언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대한민국 인구가 3분의 1로 줄 것이다. 그럼 한 1,500만 명 조금 넘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40년도가 되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보다 많아질 것이다. 약 최소 100억 대. 최소 100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던 그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보면 시메스가 바로 그 과거 발언까지 끌어오면서 주가의 상승의 모멘텀으로 지금 써먹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지난 10월 29일 날 나왔던 거기서 그 화상에서 나왔던 그 발언을 끌어다 와서 지금 다시 또 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현재 뭐 조선이라든지 또는 우주항공, 가상자산 등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관련 어떤 수혜 산업으로 연동되는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일회성의 어떤 테마가 아니라 일회성 테마로 볼 것이 아니라
예, 미 어떤 정부 정책,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하는 가운데 이 정부 정책 수혜 산업으로 분류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정책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 정부가 추진하고 예산 책정해서 밀어주는 산업이 주식시장에서도 각광받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주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표적인 어떤 수혜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 로보로보가 지난 어떤 3년 동안 어떤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난 이제 2022년도 이후로 거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떤 트럼프 행정부 2기 등장과 함께 로봇 산업이 수혜 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로봇 산업이 정부 정책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떤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신호탄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이 정부 정책주는 단발성이 아니죠. 계속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로봇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시에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속력이 정부 정책이나 이런 재료는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시장에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로보로보의 어떤 이슈의 타임라인들 쭉 정리를 해놨던 부분인데 사실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은 했지만 특별하게 뭐 어떤 내용을 넣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당선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행정부가 등장을 하고 향후에 예산을 배정을 한다거나 또는 로봇 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로봇주가 트럼프 관련 또는 일론 머스크 관련 수혜주로서 계속적으로 어떤 탄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지속성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이번 달 말에 AI 디지털 교과서 최종 선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정책 이슈이기는 한데 이 부분들 에듀테크 기업으로서 로보로보가 이 AI 디지털 교과서 최종 선정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내년부터는 늘봄 교육이 전면으로 확대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브로브 오늘 증시 어려운데 10%좀 상승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4,600원짜리가 기술적으로는 좀 저항대로 작용이 되고 있죠. 전에 주가가 내려올 때 지지와 저항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는 저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역시나 이제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 물려 있었던 매물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하는 현재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터진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위에 매물을 소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될 거고 다소 오늘 아쉽게 4,600원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하게 이제 뭐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2시 이후에 급격하게 밀렸는데 이거는 증시가 조금 부진했던 영향이 장 막판에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이제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시 좀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하락에서 벗어나서 좀 안정권에 들어서고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면 다시금 로보로보도 상승 탄력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이 4,600원의 어떤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이 4,600원 위로 좀 더 올라서게 된다면 주가의 시세 탄력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 혹시라도 상승폭이 저점 대비 2배 정도인 6,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길고 길었던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저점과 고점이 좀 높아지거나 이런 이제 상승 추세로 가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좀 횡보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신호탄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4,600원짜리를 돌파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6,000원대까지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6,000원대까지나 그 이상으로 뭐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냥 역배열 하락 추세에서 그냥 일시적으로 나온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4,600원 이상으로 올라서서 그 이상으로 추가 파동을 좀 더 만들어줘야
추세의 어떤 전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로브로브가 시간 외에서 한 1.5%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가 좀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5일선에서 지지 여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 60일선 정도에서 2차적인 어떤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주 11월 15일 이전에 이번 주 실적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로보로보의 어떤 3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한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이런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로보로보가 상승의 어떤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이제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